제주도가 메르스 초기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항과 항만 방역에 공백이 있었고 의심 신고자도 제대로 격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노인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인 복지관이 문을 닫고 행사도 취소돼 노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권을 명문화한 조례를 추진하자 제주도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무등록 영어 캠프가 학생을 모집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판결도 무시했다며 교육청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메르스 증상인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메르스 초기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며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종합병원 출입구 앞에서 모든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받았던 70대가 고열로 입원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2차 검사가 끝날 때까지 음압병상에 격리됩니다. 부모 입장으로서는 많이 걱정도 되죠. 그냥.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몸도 안 좋으신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초기 대응에 허술한 점도 발견됐습니다. 공항에서 새벽 시간대 1시간 정도 방역 인력 공백이 있었고 항만에서 화물 차량 기사에 대한 발열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심 신고 환자를 격리 없이 거점 병원으로 보냈던 사례도 발견됐지만 다행히 음성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티끌만한 정보의 왜곡이나 숨김도 없도록 앞으로 이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이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예비비 15억 원을 들여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공급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대책본부와 함께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오늘 메르스 의심 신고자 7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삼성 서울병원과 아산병원 방문자 5명을 검사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기침과 고열이 있다며 신고한 20대 남성과 70대 여성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메르스 의심 신고자는 23명으로 늘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메르스 사망자의 대부분은 지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노인 복지관이 문을 닫고 행사도 잇따라 취소돼서 갈 곳을 잃은 노인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300여 명이 찾는 제주 시내 한 노인복지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인들로 붐볐던 강의실은 모두 텅텅 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자 이번 주부터 휴관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중동 호흡기 질환은 특히 노인들과 또 질병자들에게 굉장히 감염 우려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자치회 및 반장 회의를 거쳐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 동안 휴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이 매일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 위생 수칙부터 비상연락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병원에 갈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해서 가고 노인 대상 행사들도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다 보니 답답하고 우울하다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그냥 집에 있는 것도 막 무료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지금 완화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메르스가 주로 병원에서 확산되다 보니 지병이 있는 노인들도 병원 찾기를 꺼려해 또 다른 질환으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 신용보증이 지원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관련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와 음식점, 여행사와 운수업체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8월 말까지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별 보증을 서준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보증 수수료는 대출금의 0.7%로 기존의 1%보다 낮고 보증 처리 기간도 5일에서 2일로 단축됩니다. 올해 예산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관련 조례 제정 때문에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권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구성지 의장이 직원 추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했습니다. 도지사가 인사발령 날짜를 15일 전까지 통보하면 의장은 사무처 직원을 추천하고 도지사는 인사발령 하루 전까지 인사 내용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도지사가 의장에게 와서 공식적으로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이걸 문서화했습니다. 이걸. 하지만 제주도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전출하는 직원까지 추천 대상에 포함시키고 의장의 서명을 의무화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서명 확인도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도지사가 인사한 거를 자기가 서명 받은 건 도지사 인사한 거를 무슨 관리도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나 인사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의장의 추천권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다음 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여름방학 앞두고 자녀들 영어 캠프 보낼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업체가 또다시 영어 캠프를 열겠다고 나서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제주에서 영어 캠프를 열겠다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업체는 4년 전부터 해마다 캠프를 열고 있지만 교육청에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 학원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교습 과정만 등록해야 한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30일 이상, 10일 이상의 학원법이 적용돼요. 근데 제가 28일을 해요. 30일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육청은 학원법에 따라 학원이 아니면 교습소로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년 전 미신고 교습소로 고발해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업체 측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했다며 또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해 유죄라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강사이다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검증을 안 되는 분들이 채용할 수도 있고 또한 학원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 캠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사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개를 소홀히 관리해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카페 주인 30살 오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오 씨가 목줄로 개를 묶긴 했지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았고 우리에 가둬놓지도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씨는 제주시 우도면의 카페 건물 뒤편에 키우던 벨기에산 양치기 개가 지난해 9월과 10월 손님 2명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일출봉 인근 우묵계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76살 우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며 동료 해녀들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동료 해녀와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애월포구 앞 해상에 남성 사체가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키 175cm에 흰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해경은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47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운전자들이 상대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 신앙개발계획은 중대한 현안인 만큼 공론화를 거쳐 도민 합의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매립이 현실화될 경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를 민간 투자자들의 이윤 추구에 내주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가의 절반을 사들인 업체가 점포를 방치해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탑동 이마트 유니코 상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상가를 매입한 업체 측이 유니코 상인회와 합의해 그동안 밀린 점포 관리비 1억 9천만 원을 내고 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코 상인회는 이 업체가 재작년부터 점포를 사들인 뒤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며 영업을 미루자 상권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 전용 신청을 할 수 있는 의무 자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전용 면적도 용도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제주 도내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컨벤션 뷰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는 국제협회 연합 기준으로 85건의 국제 행사가 열려 종전 기록인 재작년에 82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도시 가운데에는 7번째, 세계적으로는 21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제주 지역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3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김은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구자읍과 중문동 등 도내 16개 지역이 내년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